여름밤,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비는 밤새도록 하늘을 두드렸다. 기차역에서 내린 지우는 오랜만에 시골집을 찾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관리하다가 더 이상 여력이 없어 방치된 곳이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을 보낸 추억의 집이었지만 점점 퇴색된 모습에 마음이 씁쓸했다. 그날 밤 지우는 먼지 쌓인 방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에 지우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을 때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놀던 뒷산의 계곡에 있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계곡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물의 흐름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져 있었다. 그 와중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물살은 그녀의 발목을 감쌌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피부에 닿아 흠칫했다. 다가갈수록 흐느낌은 점점 명확해졌다. 그 소리는 곧 음산한 웃음소리로 변했다. 그녀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이질감에 휩싸인 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잠시 후 계곡의 물은 사라지고 그녀 앞에는 낡고 오래된 우물이 나타났다. 꿈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물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한 기시감이 들었다. 우물 앞에는 허름한 하얀 드레스,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 지윤을 바라보았고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지윤이 손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우물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놀라 잠에서 깬 지윤은 창문을 열고 훌쩍인 비 오는 어둠을 내다보았다. 꿈에서 느꼈던 서늘한 감각이 여전히 그녀를 감싸며 겨드랑이까지 스며들었다. 지윤은 무언가에 끌리듯 결정을 내렸다.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젖은 흙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다. 다시 찾은 계곡, 현실의 계곡은 차분하고 고요했지만 꿈의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계곡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이미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녀는 꿈속에서 본 그 우물을 발견했다. 실제로 존재할 리 없던 그 우물이 눈앞에 있었다. 우물의 가장자리에 다가간 그녀는 발을 엇디뎌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겨우 균형을 잡았다. 그 순간 깊은 우물 속에서 다시 그 느끼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도와줘, 제발, 여기서 나가고 싶어.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손전등 빛에 비친 우물 속에서 하얀 드레스 차림의 여인이 서서히 떠올랐다. 꿈속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잡았다. 순간 강력한 힘이 그녀를 우물 속으로 끌어당겼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며 숨이 막혀왔다. 눈을 감고 이 모든 게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순간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다. 지우는 침대 위에서 땀에 흥건히 젖은 채로 깨었다. 꿈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니 비는 멎어 있었다. 계곡에는 이후로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지우는 두 번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날 밤의 기억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를 확장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멀리서도 소리 없이 바람이 불어오는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했지만 외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꽤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몇 세대에 걸쳐 한 가족이 살았던 곳이었지만 대략 5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택에 얽힌 소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의 원한을 품은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밤마다 귀신의 울부짖음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용감한 젊은이 몇 명이 이 저택에 들어가 보겠다고 했지만 그곳에 들어간 후 나타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안겼고 이후로 아무도 그 저택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이 마을에 젊은 기자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다니며 흥미로운 기사를 써내려 갔는데 귀신의 집 이야기를 듣고선 단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이 저택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직 카메라와 손전등만을 들고 한밤중에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내부는 무겁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낡아빠진 벽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는 점점 더 깊숙이 저택을 탐험해 나갔고 그러다 한 방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기자는 앨범을 열어보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사진과 함께 기묘한 내용의 일기장도 발견하였습니다.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택의 마지막 주인은 마을에서 일어난 몇 차례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사건들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에는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다.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자는 이 저택이 단순한 폐가가 아닌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바람이 없어야 할 내부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급히 앨범을 집어넣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저절로 쾅하고 닫히며 그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등 뒤에서 차가운 숨결 같은 것이 느껴졌고 기자는 얼어붙은 채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기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도 알고 싶니? 그 비밀을. 기자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저택 깊숙한 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돌아간 방 한가운데에는 어릴 젖가족 사진 속 인물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 하지만 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는 듯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기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카메라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 후 기자는 그곳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아침이 돼 있었고 저택에서 한참 떨어진 언덕 밑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저 먼지에 덮인 카메라만이 쥐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기자는 다시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울방울 남은 기억 속에서 그가 본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모두 꿈이었는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그 집의 비밀은 끝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귀신의 집은 길고도 무서운 비밀을 품은 채 지금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이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찬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낮에는 활기차고 평범한 주거지역으로 보이지만 밤이 되면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특히 그 아파트 단지의 이동 13층은 유난히 소문이 많다. 몇몇 주민들은 그 층을 지나칠 때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누군가는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까지 소문을 냈다. 주인공인 승환은 한 달 전부터 그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 이사 왔을 당시 주민들로부터 이동 13층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미신을 믿지 않는 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승환은 늦은 퇴근 후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멈췄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아무도 타지 않고 문이 닫히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머리카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승환은 또다시 늦은 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13층에서 정지했다. 이번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 층을 둘러보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없는 복도, 그러나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무언가가 그를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검은 그림자가 보였고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밤마다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나 방구석에서 눈이 반짝이는 것 같은 환영을 보았다. 점점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승환은 동네의 노인에게 상담을 청하게 되었다. 노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이곳, 그러니까 이동 13층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 젊은 여성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곳이야. 그 뒤로 많은 이들이 그 여성을 봤다고 하지. 승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소름이 돋았다. 매일 밤마다 그 여자가 자신을 부르는 꿈을 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승환은 꿈속에서 그녀와 직접 마주했다.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무엇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눈을 떠버려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승환은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사를 준비하는 마지막 날, 그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분명히 복도의 끝에서 어둠 속에 누군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애초부터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후로 그 아파트는 더욱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이동 13층은 한국의 대표적인 귀신 출몰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도 그 층을 지나갈 때면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다. 승환은 그 사건 이후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게 되었고 그 경험은 두 번 다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